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그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만금 하면 새만금 내에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본물 터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들이 하나씩 유치가 되면서 작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드라이브가 좀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매립 속도감도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속도보다도 오히려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새만금에 대한 매립,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매립 속도를 더욱더 높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기업들이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여러분들 함께 그 공유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중소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대기업 또는 이제 글로벌 기업까지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투자 금액 또한 마찬가지로 상향되어서 1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된 그러한 산업 기업들이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새만금 개발 청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뭐냐면 이외에 1조 원 이상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한 두세 기업 정도 지금 현재 트라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기업 투자 1조 원 이상 기업 투자가 또 발표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만금 산단이 부족하다. 기업들이 본물 터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새만금 산단을 빨리 추가적으로 매립을 해서 용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속도가 상당히 늦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는 이제 공구별로 나누게 되는데 1공구부터 9공구까지가 있는데 현재 확실하게 매립된 부분은 1, 2, 3, 4공구까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 2, 3, 4공구가 다 기업들이 지금 현재 다 들어오기로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최근에 기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약간 시정을 좀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공구별로에 대한 부분들은 1공구, 2공구 이 부분들은 동서 1축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공구, 6공구가 지금 현재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 남부 2축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9공구 중에서 1공구, 2공구, 그리고 5공구, 6공구가 매립되어서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약속된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9공구까지에 있는 이 산업단지가 지금 다 완성이 되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조성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론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매립할 지역이 아니라 군산의 일부 지역의 땅에다가 산단 조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어느 지역이 될까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에 나온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지도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와 가능성 있는 지역과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들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주목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물 들어왔을 때 또 젖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기업들이 서로 막 들어오려고 하죠.
부분들이.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빨리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투자 본물의 새만금 산단 확대 추진이라고 하는 기사 나왔는데, 이런 확대함에 있어서 매립할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속도감이 늦어지기 때문에 군산 토지 일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륙이죠. 내륙에 대한 부분들을 산단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대박이 날까요? 어느 지역이 무조건 뜨게 될까요? 이 부분까지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가 본물 터진 새만금의 국가산단 확보전이 지금 현재 시작되었는데요. 그간 부진했던 새만금 기업 유치가 최근에 본격화되면서 용지 부족 현상이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정하고 산단을 추가 조성하는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긴데요. 26일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개발청은 최근에 새만금 국가산단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라고 합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 증가에 따라 안정적 산업 용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용역 기간은 오늘 11월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까지 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지역의 산업단지를 확정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오는 2030년도까지 현재 109에서 909로 나눠 조성되고 있고, 총면적 18.5평방킬로미터, 준설 매립량만 9,526만 세제곱미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09는 부지 조성이 완료됐죠. 바로 1209는 바로 동서 1축도로에 접해져 있는 매립지역이고, 그리고 5609는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개통이 되어진 일부 구간 남북 2축도로에 접해져 있는 매립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3, 4, 7, 8, 09는 아직 매립을 시작도 못한 단계로 산단 조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 수많은 기업들이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직 매립조차도 안 돼 있는 지금 현재 지역인데, 그럼 언제 매립을 해서 언제 산단 조성을 해서 기업들한테 분양을 하느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새만금 산단 외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토지인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산단만 조성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바로 그래서 현재 요 매립할 지역 외에 내륙 지역, 그러니까 군산 땅의 일부 어느 지역인가에다가는 산단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새만금 청은 지난해 21건의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개청 이후 누적 계약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그 결과 1209는 이미 입주 계약이 들어찼고 올해 말 조성 완료되는 5609 역시 입주 예약이 잇따르면서 사실상 완판될 분위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된 산업단지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문제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눈치채고 계십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새만금에 대한 토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수용할 토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새만금 개발청은 기존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외한, 자, 보십시오. 내륙의 산단을 추가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자, 내륙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은 땅을 봐야 되는 포커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역은 미래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3개 이상의 후보지를 발굴하고 최종 후보지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3개 이상의 후보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물류망, 현재 공항만 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고, 첨단 산업,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통망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되고, 또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지정된 산업단지는 바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집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세계 후보지에 대한 이야기가 고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지역이 선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올해 엄청나게 후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일대 땅값이 엄청나게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앞서 토지 이용 계획도 변경하고, 자, 기존 51.9%의 산업 물류 시설 용지 비율을 57.9%로 늘렸다.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여러분들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조금 더 산업 물류 시설 용지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내륙의 산업단지 추가 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지구 기업 산단단지 통합개발 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새만금 산단 포화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새만금청의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청 관계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과 산단 추가 용역은 기업 유치라는 목표를 위한 투트랙 전략이라면서 산단 조성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는 만큼 미리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과연 어느 지역이 국가산단으로, 그러니까 내륙 쪽인데 어느 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들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산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은 현재 김제라든지 현재 부안은 일단은 제외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오는 지역이 지금 현재 동서일축도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지역과 접근성이 되어 있는 109, 209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남북이축도로 일부 구간 개통이 되었는데 남북이축도로 개통이 되어 있는 지금 509, 609가 이렇게 매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109, 209, 109, 209, 지금 509, 609 내에는 기업들의 입주 계약이 다 체결되어서 거의 완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매립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 만들다가는 기업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 지금 서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표현은 빨리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빨리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지역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쪽은 군산공항 바로 옆은 알겠지만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 대하에서 새만금 인입철도가 새만금 항만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산업단지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통망, 물류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예측하는 거는, 자, 산업단지와 연계되면서 인입철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 접근성이 좋은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한번 따져볼 텐데요. 자, 지도에서 보면 지금 자, 이렇게 지금 남북 이축도로 동서 일축도로를 끼고 있고, 지금 이 하단에는 공항이 들어가고요. 지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현재 매립되어서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새만금 인입철도가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이철도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국가 산단과 공항과 접근성이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넓은 용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농지로 조성이 되어 있죠. 농지로 되어 있는 요 일부,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군산 국가산업단지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하고 거의 샌드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새만금 인이철도하고도 접근성이 되어서 물류망 구축까지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지역으로 후보지군들이 선정이 될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요런 지역들, 그리고 요런 지역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본다 하더라도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과연 수혜지가 어느 지역일까? 자, 이런 지역의 산업단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산업단지도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땅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당연히 이런 지역들은 수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이 되지 않으면서 산업단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찍혀져 있는 주거지역 보이십니까? 주거지역. 이쪽 일대의 주거지역들, 그리고 요런 주거지역들, 현재 여기가 이제는 삼북동이다라고 하는데요. 삼북동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그리고 내초동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들, 요런 지역들은 새로운 신규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가장 후광효과,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현재 조촌동 일대에 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그러한 땅값의 변화가 새만금 쪽으로 지금 이런 집가에 대한 상승 어떤 방향성이 바뀔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될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이런 내초동, 그리고 현재 개발이 되지 않은 현대 전답으로 찍혀져 있는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삼북동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이 주거지역이 앞으로 여러분들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군산 집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거나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새만금 대박날 지역에 한번 투자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